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 조성식 전 신동아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검찰 문제 또 언론 문제에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성찰해 오셨습니다. 또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바쁘신 참석해 주신 김기창 교수님, 박영흠 교수님, 이현주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또 우리 본격적인 진행은 서부학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오늘 애초에 10시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상임위원회 때 막 가셔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그래서 9시 반으로 급히 당기는 바람에 지금 이제 미처 소식을 못 듣고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인사말 진행하고 본격적인 이제 발제부터 시작하면 거의 10시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환영의 인사말 간단하게 드리고 참석해 주신 그 의원님들 귀한 말씀 조금씩 청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우리 이 시대의 아주 핵심적이고 너무 중요하고 또 제일 핫한 그런 개혁 과제입니다. 오늘 이제 검찰개혁 연속 세미나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 두 번째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개선 방안 이렇게 두 번 했고요. 오늘 이제 검찰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검찰발 뉴스로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분열돼 있고 세상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검찰 이슈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실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검찰 이슈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당연히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무기로 해서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절대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죄를 덮고도 모르는 체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사권을 무기로 해서 그 대상이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이든 일반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공격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검난으로 막아보려는 시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폐해가 여론 조작을 획책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맞물려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피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검찰의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뒷거래는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과거 정경유착이 단죄되어야 할 사회야겠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검언유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언론은 부당하게 행사되는 검찰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는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검찰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부와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환영의 말씀은 마치고요. 이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대표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함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오늘 주제 발표 맡아주신 조성식 선생님, 언론인으로 뵀을 때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늘 심층 깊은 보도로
큰 울림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점점 더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표현했듯이 공화국 검찰의 지위를 벗어나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 특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을 마치 정의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인내하고 그냥 용인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버렸고 이제는 역사의 심판 또 법적인 심판을 받을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 정확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감시와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언론은 과연 그 가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늘 의문입니다. 검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쓰고 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검사들이 주도하는 검찰 정치가 정말 참아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과거부터 검찰과 일정한 거래를 하며 공생해 왔습니다. 스스로의 변명에 의하면 우리는 세뇌되었거나 중독되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획되었거나 결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와 모순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낸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검란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는데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내세우는 입장을 들어서 댓글 숫자를 헤아리면서 검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조직적인 반발 행동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이 명한 틀에서 제대로 된 지위를 행사하는 장관이 있고 또 그 장관의 지위를 공정의 측면에서 또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더 이상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고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나 똑같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클릭수에 매달리고 속보 경쟁에 현혹되면서 언론의 사명을 저버릴 것인지 오늘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그 사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가 민주국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개혁의 참 모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과 언론을 같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언론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검찰과 언론이 만나는 지점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둘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거나 힘을 합치거나 관계를 맺는 거라고 보는데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약간 언론적인 겁니다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주인 되게 되는데 국민들이 바쁘잖아요. 생활하느라고. 그래서 뭔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를 이 주인이 누군가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맡기는 이게 이제 권력인데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력의 한계, 즉 권한을 정하는 거. 그리고 권한을 잘 정하고 그 권력의 한계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위임받은 자가 권력의 주인이 돼버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당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검찰, 뭐 공무원 권한이 뭐냐, 이걸 시대마다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개혁해가면서 정하는 건데, 뭐 입법은 방향을 정하되 집행에는 관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직자들은 일일이 집행은 할 수 있지만 방향 결정하는 거는 못해요. 이게 엄밀하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사법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이 보통 수사, 기소, 뭐 재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사행위와 기소행위와 재판행위 세 개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셋 중에 두 개가 뭉쳐지면 이제 진짜 스스로 권력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분리를 시켜놔야 권한이 돼요. 권력의 힘의 한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가 지금 검찰한테 같이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뭐 만주 변호사라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사행위라는 게 이게 심각한 거구나 이번에 조국 수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기소나 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재량 범위가 제한이 있어요. 이 법률 말고 완전히 지 맘대로 못합니다. 근데 수사는 사실관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검사라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한테 줘버리니까 이 수사 기소가 검사한테 함께 이루어져서 지금 이런 권한이 이게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죠. 헌법 12조에 보면 검사라는 말이 헌법에 나온 유일한 조항이 헌법 12조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제 검사의 요청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헌법 12조 조항이 되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보는 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영장 청구는 보통 수사관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뭐 체포한다든가 아니면 구속한다든가 뭐 이런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영장 청구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수사 필요성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검사라고 검사라는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 헌법 12조의 검사라고 하는 이 용어의 앞에 괄호치고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부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수식이 있는 거예요. 수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관의 그런 수사 욕망을 통제하라고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수사의 핵심이 이제 강제 수사인데, 강제 수사가 남발되는 이유가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해 버려요. 당연히 수사 욕구가 계속 넘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우리가 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라도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하게 되면 그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수사하고 검찰 업무를 분리하는 거,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거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국민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아니, 권한이 많아서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돼버리면 계속 민주주의의 투쟁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 이런 주제를 언론이 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이 검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유지가 되고 또 기사를 채우다 보니까 이 검찰의 이 수사 정보, 여기에 뭔가 같이 관계가 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우리 헌법 언론으로 돌아가자. 사실 이 민주주의 언론, 헌법 언론을 지키자는 게 언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우리 조정식 기자님, 작가님이시네요. 제 책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검찰과 언론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정말 좀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의 임무는요,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의는 법이 세우는 거예요. 검찰은 이 수사행위가 정말 법에 맞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미 7월 15일부로 대한민국 법이
공수처에서 담당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비록 출범을 안 했지만 이미 입법이 진행돼서 개혁의 큰 강이 건너가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뭐 국회에서 공수처 일을 만들었지만 우리 검찰이 또 할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해야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이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한 뭐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 지금 합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우리 검찰에 꼭 당부드리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또는 그 경찰의 수사가 법대로 됐는지를 정말 매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보도가 또 오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마 그런 현상적 마이크 좀 옆으로 해주시고 해주세요. 현상적 를 이미 국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